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또 우리 합격자님 고명진님 모셔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부할 때 좀 자기가 잘했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좀 모셔봤습니다.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고명진이라고 합니다. 전 수험 기간은 한 1년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. 그리고 저는 전공이 전자전기라 별다른 베이스는 없었습니다. 1년 10개월 중에서 8개월 정도를 1차, 1년 2개월 정도를 그 2차 시험에 할애했는데요. 1차가 8개월로 비교적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제가 4학년 2학기 대학교와 병행을 하면서 준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길게 기간을 설정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래도 좀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셨으니까 공부 방법을 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일단 2차 위주로 실무, 이론, 법규 세 과목이 있는데 실기법 세 가지 공부법 과목별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실무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쪼렙 탈출 강의가 처음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베이스도 없고 주변에 이렇게 아는 정보가 적었기 때문에 실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, 쪼렙 탈출 강의에서 이렇게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기초로 제가 그 다음 중급 문제집 회독을 하고, 그걸 통해서 저만의 그걸 만들었던 것, 뭐였더라? 답안지에 제가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을 하나하나 추가하고 적으면서 나름 그게 서브노트? 그런 느낌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다시 회독할 때 기억 안 나면 한번 보고, 그렇게 해서 조금 꼼꼼히 실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. 게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회독을 하시다 보면 저는 실무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리고 또 브리타 관련해서는 저는 딱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. 브리타는 어차피 남들도 잘 못 풀기 때문에 일단 잘 비벼서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. 근데 브리타는 솔직히 잘 풀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일단 크게 문제를 훑은 다음에 방향성을 찾고 문제에서 원하는 딱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방향성만 맞추고 세부적인 건 모르면 패스하고,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, 항상 실무를 볼 때 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본인이 브리타 볼 때 이 방향성이겠구나 라고 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, 혹시 나만의 그런 꿀팁 같은 거? 브리타에서 방향성을 잡아낼 꿀팁 같은 거, 뭐 자료를 본다라던가? 그냥 사실 별게 없어가지고 뭘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, 그냥 많이 아는 선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내가 아는 선, 모르는 걸 괜히 추측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해결을 한다.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. 하시다 보면 다 알지 않을까. 말 좀 훈련이 되고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면은 중급 문제집 해독을 좀 많이 돌리셨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더 풀어봤던 건 또 없을까요? 더 풀어봤던 거? 그냥 따로 다른 학원에 문제를 풀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. 그냥 하우패스 커리 안에서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론은 좀 어땠을지 들어볼까요? 이론은 저는 오성범 평가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. 일단 오성범 평가사님 강의 들을 때 개념 체계? 이런 거를 막 강조하세요. 근데 그게 초반에 이론이 어떤 걸로, 저희 이론 과목이 어떤 부분이 있고 파트가 있고 그걸 대략적으로 느끼기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, 저는 사실 이론 공부할 때는 다른 것보다 좀 막막했었어요. 사실 막연하고 이걸 어느 걸 적어야 되나. 법규 같은 거는 좀 암기 과목이라는 이런 게 좀 대중적인 인식이 있잖아요. 근데 이론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실력이 가장 크게 늘었던 부분은 기출문제를 회독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. 뭐 외우지 말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외웠거든요. 기출문제를. 그냥 제가 하면서 기출을 거의 싹 다 외우면 그거를 통해서 머리 뭐가 있잖아요. 그걸 토대로 다른 걸로 응용을 할 수 있는. 그래서 막 감히 그냥 개념을 알고 그거를 결과로 할 수 있으신 분은 그걸 하시면 되는데, 안 되는 분들은 외웠다가 또 외운 정보를 기반으로 새롭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저도 기출문제 답안을 좀 암기하다시피 필사하는 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, 저도 이론 공부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썼었거든요. 그냥 이론 문제를 예시 답안 있는 거 처음에는 거의 필사하다시피 따라 쓰고 그 다음엔 좀 외워서 써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, 생각보다 그게 좀 논리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좀 이론에 막막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법규는 좀 어떻게 했을까요? 법규는 솔직히 많이 외웠죠. 일단 근데 법규는 초반에 용어가 너무 낯설었어요, 저는. 용어 뭐 수용지글 이런 거 일상생활 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낯설었는데 일단 그런 용어적인 부분은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저는 사실 공대호 그 변호사님 강의도 들었는데 그 김선희 평가사님이라고 그분 강의도 같이 들었었어요. 같이 들었긴 했는데 사실상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같이 듣는 것보다는 저는 그 A급, B급 쟁점별 있잖아요. 네. 그 쟁점별로 기출 문제랑 그 스터디 문제 같은 뭐 예상 문제 이런 거를 좀 유형별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. 저 사실 시험 이번에 법규 들어갈 때도 그 A급, B급 준비하고 그냥 판례 보고 들어갔거든요. 사실 그래서 그냥 따르게 이론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논점별로 많이 익히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법규는 해봅니다. 암기 과목이다. 네, 법규는 그냥 열심히 외우면 된다. 아까 들어보니까 전공이 전자전기였다고. 그러면 공대생분들이 보통 법규 과목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은 좀 없었을까요? 사실 공대에서도 저는 그냥 이해가 안 가면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법규도 그냥 외웠습니다. 그래서 딱히 공대라고 뭐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용어들이 낯선 거는 어차피 법대생이 아니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사실 법규는 논점 세트 잘 암기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공부법 정도 한번 들어봤고 공부법은 아마 2년차 분들이랑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수험 생활에 대해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내가 수험 생활 하면서 이거는 좀 힘들었었다.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? 저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게 그 대학교 동기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막 MT 가고 술 마시던 친구들이 막 하나둘 뭐 삼성,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, 나는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아, 뒤처진다. 내가 이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. 가장 그런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게 또 슬럼프가 네.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네. 그런 걸 좀 극복했던 경험이라던가 슬럼프요. 슬럼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막 크게 오진 않았는데 저는 아마 시험 이제 앞두고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좀 슬럼프가 왔었어요.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다 이제 써지는 거예요. 다 써질 때쯤 되니까 뭔가 공부가 하기 싫고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맨날 그 하우패스 별관에서 했는데 1인실에서 맨날 공부하니까 너무 전 답답하고 졸리기도 하고 예,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금융치료를 좀 많이 했습니다. 하루에 카페를 3군데를 갔어요. 3개월 전부터. 아침에는 뭐 할리스 가고, 점심에 투썸 가고, 저녁에는 뭐 이디야 가고, 이렇게 계속 환기를 시키면서 자신을 리프레시? 카페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. 예, 돈은 어차피 나중에 5년 차에 되면 내가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좀 플렉스 하면서 이 돈 어차피 아껴서 그런 거보다 그냥 합격하면 그게 이득이다. 그치, 1년 더 공부하는 네.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다. 네, 그냥 제가 행복한 게 좋다. 이런 식으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밖에 생각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엄청 답답하고 사실 잠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안 될 때는 나갔다 오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합격 소개를 좀 봤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. 외향적인 사람인데 그럼 되게 본인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뭐 아까랑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답답한 수험생활 좀 어떻게 이겨냈었는지. 일단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뭐 MBTI도 뭐 ESTP인데 어쨌든 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수험 생활하면 아무래도 일주일 약속을 잡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놀았어요. 뭐 술을 많이 마시든 그러든 간에 지인들과 이렇게 약속을 잡고 오히려 연합 동아리 같은 것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안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한 번 노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주에 활력을 얻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로 부족한 부분은 저 개별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맨날 아침마다 모여서 공부했거든요. 같은 독서실하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공감대도 겹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매일같이 거의 학교 반 친구들 이런 느낌으로 마주하다 보니까 좀 덜 외롭고 이렇게 같은 공감대에 이제 슬픔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저의 외향적인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네. 좀
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건데 네.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공부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렇게 아. 느끼지는 않았어요? 공부 시간을 일단 저는 좀 차츰차츰 단계별로 해서 초반에는 막 주말 이틀 놀기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시험은 그때가 4월이었으니까 한 3개월? 그쯤부터는 이제 그 시간도 좀 아껴야겠다. 이제는 후회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때부터는 잘 안 만났죠. 그냥 저 스터디 끝나고 집 가서 저녁 시간 그냥 혼자 가볍게 보내고 예, 그렇게 했습니다. 3개월 정도는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도 좀 시간을 아껴야 된다. 그렇죠. 그래도 저도 공부할 때 좀 밖으로도 좀 나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네. 계속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. 만약에 내가 공부하다가 너무 답답하다 생각이 들면 한 번씩 나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 방법도 들어봤었고 수험 생활도 들어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활력이 되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게 있다면 해주세요. 일단 이게 되게 뭐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. 저는 뭐 시간은 다 주어져 있고 근데 이게 절대 시간을 그냥 늘리는 방법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둘 다 하면 베스트죠. 많이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그게 최고인데 그럼에도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건강 여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필요 없는 부분까지 계속 회독하지 말고 자신이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또 빠른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. 합격 너무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네, 고명진 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